사회적 거리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사회적 거리도 해야지만 우리가 아주 소중한 행사고 기쁜 행사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언을 드렸지만 기쁘게 행사를 맞이해 줄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자살 예방 생명 존중 순위 강연 시작을 220만 충남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생명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겁니다. 어떠한 물질적 가치보다 어떠한 가치로 쓰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도정과 국정이라는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가치가 있는 정책이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정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아주 부끄러운 수치지만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만 2018년도만 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이 13,670명입니다. 이는 얼마나 많은 걸까요? 일단 38분 30초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이입니다. 하루에 한 37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OECD에서 압도적 1등, 2002년부터 하면은 단 1년을 제외하고 한 17년간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갖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참으로 부끄러운 오명의 수치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 충청남도는 또 대한민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더욱 부끄럽지만 충청남도는 대한민국에서도 2018년 보면 자살률이 1등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5.5명에 비해서 우리 충청도는 35.5명, 전국이 26.6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죠. 우리 충청남도 2018년도 74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중에 더 부끄러운 것은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어르신들 자살입니다. 충청남도만 해도 대한민국 전체 3,593명의 자살 중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228명을 차지합니다. 전국 평균 48.6명에 비해서 우리 충청남도는 62.6명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충남도민의 생명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할 것인가? 이게 도저히 가장 핵심적인 가치고 도저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삼고 2년을 함께 했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자살의 환경에 놓여 있는 많은 분들을 보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정부에 처음으로 멘토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살 보호연구원에 대해서는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서 약 10,000여 명의 적십자사 생활 여성의 이런 분들이 함께해서 그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고 2주 전에 한 번 찾아 뵙는 이런 멘토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시골에서 가장 자살에 많은 도구로 쓰이는 농약과 번개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약 보관함, 번개탄 보관함을 현재 대폭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충청남도는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지질인 정책을 도입해서 강력하게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내국민 여러분, 자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정신적 건강 문제, 신체적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자살의 근본 원인을 우리는 치유해야 합니다. 자살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인 사회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서 더불어 자살을 충남을 만들 것인가, 또 어르신의 행복한 충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살 예방과 높은 자살률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불어 자살을 충남을 만든다면, 어르신의 행복한 충남을 만든다면 많은 부분에서 자살의 근본 원인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충청남도는 어르신의 행복한 충남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장님도 계시지만 노인대학 지원 5,790개에 달하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및 지원, 충청남도에서만 시행하는 75세 이상의 어르신이면 누구나 시내버스 무료, 농어촌버스 무료라는 어르신 혜택 충분하게 만드는 것도 근본적으로 어르신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어르신의 행복한 사회를 만듦으로써 자살률 줄이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 더불어 약산을 충분하게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부터 극히 소외받고 차별받고 열악한 상황에 놓인 인물을 제거함으로써 자살 문제의 근본 문제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신 예기분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잘 사는 마음을 가질 때, 함께 어울려 살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표방할 때, 이웃 어르신이 내 어르신이고 우리 가지라고 생각할 때, 함께 보살피고 더듬고 함께 보듬을 상대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많은 자살 문제는 줄어들 수 있고 자살률도 대폭 감소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은 도정대로, 국정은 국정대로 앞서겠지만 여기서 여러 어르신들께서 이웃을 내 가족처럼, 어르신을 내 어르신처럼 함께 모시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다, 그런 인식을 가질 때 충청남도의 가장 커다란 문제인 자살 문제는 해결이 기미가 보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들 여기 저희 제목이 보면은 생명 이어달리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뜻일까라고 좀 이렇게 추측되시는 부분 있으세요? 아마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이어달리기 하면은 뭐가 좀 생각나세요? 어린 시절에 이어달리기 해보셨죠? 뭐 생각나시는 거 한번 말씀을. 이런 질문을 원래 드리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드렸습니다. 그 계주 달리기 생각나시죠? 바톤 터치하는 거. 네, 아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이 바톤을 잘 넘겨야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골든을 잘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우리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이 소중한 생명을 잘 내가 가꿔서 우리 후손에게까지 잘 이어줘야 되는. 근데 이건 또 혼자서만 할 수 없고 계주가 여럿이 같이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생명도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해서 생명 이어달리기로 저희가 교육 제목을 좀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맞춰서 좀 진행된 거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즘 이제 100세 시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제 삶의 수명도 많이 늘어났고 또 이제 생활하시는 부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많아지긴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안에서 또 그 늘어난 그 노후의 시간을 또 즐겁게 보내시는 분이 있으신 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면서 이 시간을 참 어렵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그 노년의 시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좀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준비가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거, 뭐 사회적인 거, 뭐 건강에 대한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나 좀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참 이렇게 급변한 나라이잖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이 있었고 또 여기서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은 뭐 지금 6.25도 겪으셨을 거고 뭐 지금 뭐 일제시대까지 겪으신 분은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굉장히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내신 어떻게 보시면 승리자? 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신 고귀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일생이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까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산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오시면서 자식을 낳고 내가 일을 하고 내 생활을 하고 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가치, 하나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내가 살아온 삶이 그냥 시간 되는 대로 뭐 태어났으니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좀 하찮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살아오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세대에 비하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어르신들의 공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르신들의 한 걸음걸음은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거를 좀 이제 내가 나이 먹고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몸도 아프고 이렇게 생각하면 한정 없지만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 이뤄왔던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내가 내 도리어 이렇게 그 노년을 조금 더 여유롭게 보내고 그리고 조금 더 그걸 받아들인 태도가 달라지면은 우리는 훨씬 더 좀 더 여유 있는 우리 삶을 좀 준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화면이 깨져서 보시기가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그 예전에 그 유태인 수용소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독일에 그 히틀러가 유태인들 그 인종차별을 해서 유태인들 막 잡아다 놓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뭐 가스실도 보내고 이런 이야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때 그 포롱소에서 갇혔던 유태인 중에 한 명이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그 10년 동안 이제 그 수용소 생활을 겪고 나서 깨달은 바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보면은 누군가는 삶을 포기하고 누군가는 자살을 선택하시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이제 정신을 놓아버리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 안에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깨달았던 바가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이제 우리를 구속하는 뭐 신체 질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일제시대 같이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뭐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열악한 어떤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것, 우리를 구속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딱 막지를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내 삶의 의미가 있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가치가 있고 내가 이 안에서 이 삶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보면은 많이 상실을 경험하시는 때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도지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충남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높기 때문인데 어르신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노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신체 질환을 갖고 계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경우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거나 이제 하시다 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내려놓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실을 좀 경험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자연스러운 것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충분히 사회에 기여했으니 이제는 나의 시간이다. 이제는 내가 좀 더 삶을 평안하게 영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잘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거를 이제 뭔가 상실했다. 난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극단적인 생각도 하시게 되시고 실행도 이제 하시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같이 우리가 자살 예방을 해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 때가 누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 그 선택권은 나에게 있고 그런 자유가 있고 내 삶은 반드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놓치게 돼서 이렇게 자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이 우리 곁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아까 우리 도지사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이제 너무 높습니다. 어르신들 자살률이 특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그게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높아요. 얼마나 높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15,000명 정도가 이제 10년 평균 봤을 때 자살로 사망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홍성에서 다 오셨죠? 우리 홍성군 인구가 10만 명인데 6년이면 우리 홍성군 하나가 없어집니다. 2년이면 청양군 하나가 없어져요. 그만큼 자살자 분들이 많으신 건데 아마 그 주변에 혹시라도 이제 그런 그 가까운 분을 자살로 잃으시거나 이런 분들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많이 힘겨워하시거나 어떤 삶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셨을 텐데 그분들 보시면은
어떠세요? 마음이 좋지 않으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자살로 생을 끊으시거나 그리고 이런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의 핵심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 주변에서 내 가족이 지금 그렇다 생각하고 내 가족이나 내 자녀, 지금 자녀들이 많으시잖아요. 특히나 중장년층 남성분들의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자살자 수가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녀분들 보시면은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요즘 코로나도 있다 보니까 뭐 자영업자분들 힘드시고 지금 일상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직장에서 어떤 이렇게 급여가 안 나오시거나 막 이런 것들도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자녀분이 힘듦에 지쳐 막 자살 시도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아마 지금 상상만으로 좀 철렁하실 거예요. 우리 배우자가 그런다고 생각을 해도. 그런 것처럼 굉장히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들, 자살로 사망하시는 분들,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만으로도 주변에서는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런 분들을 최대 우리나라 인구의 한 5%까지도 봐요. 그러니까 우리 충남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로 지금 이 순간도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이 멘토 활동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자살 예방 순회 강연에도 참여해주시고 하시는 것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그래서 같이 하겠다라는 마음도 있으시기 때문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근데 이런 분들이 보면은 주로 어떤 것들로 많이 하냐 살펴봤더니 우리 어르신들은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가장 많이 좀 이렇게 자살 시도를 하고 계셨고, 우리 보통 일반 사람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꽤 많으세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보면 이 두 가지가 좀 높게 나타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보면 노인 빈곤율도 1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 많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레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주저앉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아무리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는 그래도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 이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 어르신들 뭐 이렇게 우울증이나 워낙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좀 넘어가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신체적 질환을 많이 좀 얘기하시기 때문에 주변 분에서 특히나 많이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경로당에 잘 나오시던 분들이 이제 안 보이시고, 그리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잘 보이셨던 분들이 이제 집안에만 계시고, 특히나 혼자 계신 분들은 이제 더더욱이나 혼자 계시니까 아프시거나 이런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셨을 때도 주변에서 알아차리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들여다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자살을 생각할 때 보호 요인 자체가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과 유대 관계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이런 보호 요인이 강력하게 좀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어르신 스스로도 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들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사나 주무시는 거 규칙적으로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실 때는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고요.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없으신가 이제 살펴보시고자 할 때는 아까 이렇게 잠깐 나왔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왜냐면은 자살을 생각하시거나 삶에 힘듦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은연중에 다 표현이 됩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이 얘기 잠깐 들으시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좀 그래 좀 힘들어 했었어. 좀 걱정이 되더라. 저 집은 저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힘들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서는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보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이제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보내는 신호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어요. 실제적으로 자살로 사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이렇게 신호를 보내세요. 도와달라.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를 알아차리시는 분들은 한 20%밖에 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되긴 하는데요. 지금 아마 요 내용을 보시면은 야, 알아차리기 어렵겠구나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평상시에 힘들 때 모습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적 신호 같은 걸 보시면은 뭐 법적 문제, 사별, 만성질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럴 때 누구나 힘들어 하겠죠. 이럴 때 아무렇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괜찮겠지. 아, 저라도 좀 지나면 다시 기운 차릴 거야. 이랬던 분들이 우리가 미처 못 챙기고 놓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실 때 아, 이분의 뭔가 평상시와 다른 점. 아, 경로당에 잘 나왔던 분이, 마을회관에 잘 나왔던 분이 안 나와요. 생글생글 잘 웃던 분이 웃음이 잘 없어요. 아이고, 괜찮던 분이 어디가 아프다고 자꾸 그래요. 그리고 뭔가 이제 주변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해요. 막 이런 것들. 아, 평상시랑 다르다 느끼시면은 아, 이 사람이 혹시라도 자살을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고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 말도 한번 건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남자 어르신들 굉장히 많으신데 남자 어르신들은 특히나 요거 내색 잘 안 하세요. 우리 여자 어르신들은 그래도 주변에 이제 같이 계시는 이제 어머님들하고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서로 의지를 좀 많이 하시는데 우리 그 남자분들은 잘 못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말 한마디라도 아유 내가 조금 낯간지럽기도 하고 그러지만 한번 그래도 요즘 뭐 별일 없어 요즘 뭐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왜 무슨 뭐 몸이 안 좋은 거야? 라든지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고 특히나 내가 힘들 때도 그냥 참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잠 잘 안 오시고 또 특히나 어르신들 워낙 불면이 많으시거든요. 불면이 많으신데 새벽에 일찍 깨거나 그리고 잠 안 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초저녁에 일찍 주무시니까 새벽에 그냥 일찍 깨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불면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깨시고 하시는 걸로 인해서 너무 내가 피곤하다 하시면 그거 당연히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잠 안 오시고 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병원 진료 받으시고요. 신체 질환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 또 하나 이제 말씀 좀 잠깐 덧붙이고 싶은 거는 불안하시거나 무서움증 많이 느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특히 여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불안하신 걸 많이 느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그냥 나는 무서움을 잘 타서 내가 혼자 지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닙니다. 이거 그 불안장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물 반응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건소 또 정신보건센터 이용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돕는 길이 내 이웃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르신들 여기서 제가 이제 한 짧은 한 20분 동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다른 내용들은 하나도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요 전화번호 하나. 전화번호가 보면은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앞에 1393 짧잖아요. 요거 하나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유 이것도 못 외우겠다 하시면은 제가 조금 재밌게 외우는 거 알려드릴게요. 밑에 1577 0199 있잖아요. 앞부분에 뭐 1577은 뭐 라디오든 어디든 뭐 1577 대일분점 막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뒷자리는 이제 앞자리는 그렇게 외우신다고 쳐도 뒷자리는 어떠냐면은 이게 1살부터 99세까지 정신건강을 지켜드립니다라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이제 조금 더 외우시라고. 근데 그렇다면 요즘 100세 시대, 말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면서 100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0세부터 199세까지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좋습니다. 다 어려우시면은 1393 하나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러다가 혹시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셔도 좋고,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았을 때, 아,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전화하셔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셔도 좋아요. 아니면 보건소에 찾아가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돕고 내 주변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같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 하나는 꼭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24시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난 그냥 살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현재는 우리 어르신들의 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뤄온 것들 마음껏 드러내시고
마음껏 내 스스로도 더 뿌듯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나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고 꼭 생각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하는 사회만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이왕이면 박수 한번 더 크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울면 살고 웃으면 행복하다. 요거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울면 웃으면 다시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울면 웃으면 행복하다. 행복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행? 또 요거 맞추면 선물 드려요. 행복의 반대말. 행복하지 않는 게 배. 불행. 또 행복의 반대말은요 불만이요. 불행 같은데 따지고 보면 불만이요. 불만만 없어도 행복해. 근데 이게 불만이 많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행복 반대말에 그러면 불행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행복의 반대말은 불만이에요. 네, 불만만 없어도 불행하진 않아. 그죠? 제 말이 맞죠? 네, 이제 불만이 많아. 근데 저는 여기 와서 왜 뭐가 불만이냐? 충청남도 홍성이면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대단한 나라요. 그죠? 일단 만해 한용운 선생이 여기 고향이고 백야 김자진 장군이 여기 고향이요. 길상면 그죠? 고향이야.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아이고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쇼. 이게 뭐냐? 대한민국 연령별 성별 자살 지수요. 이게 근데 대한민국에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충청남도가 자살률이 1위래요. 이거 안타까워 죽겠쇼. 정말 죽겠쇼. 왜? 우리 코미디계만 봐도 충청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네. 일단 여러분이 아시는 최양락, 김학래, 엄영수, 김정열, 황기순, 한때는 코미디계의 주류를 이뤘던 사람들이 전부 충청도 사람이었죠. 근데 그렇게 재밌고 웃기는 사람이 많은데 왜 또 역사적으로도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신흥식 선생, 신규식 선생, 손병희 선생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를 구하고 우리나라 독립을 해서 애썼던 그런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자살률이 높을까? 요거는 뭐냐? 요거 보라색은 여자 표시고요. 까만색은 남자 표시야. 남자가 여자보다 남자가 자살률이 다 높아요. 연령대별로 다. 까만 게 남자 표시거든요. 봐 여기 50대도 봐도 거의 한 3배 많아. 30대도 한 2배 많고 70대 가면 한 4배 많아. 4배 5배 많아요. 이게 엄청 안타까운 겨. 저도 남자지만 그래서 오늘 제 이 울면 살고 웃으면 행복하다 이 강의의 주제는 주제고 뭐고 다 뒤로 하고 같은 남자지만 우리 남성들한테 부탁하러 왔쇼. 그리고 우리 여성들에게도 부탁하러 왔쇼. 남성의 자살률, 남성의 속성을 조금 웃음으로 바꿔보자 해서 부탁하러 왔쇼. 자, 그래서 저도 남자지만 오늘 보니까 우리 아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재밌는 게요. 충청도의 그 고유의 근성이 뭐냐면 다 양반이요. 아까도 일교시에서 말씀하시는데 표현을 잘 안 해. 왜? 다 점잖아야 돼. 점잖고 채통머리 없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KBS의 개그 콘서트 아시죠? 개그 콘서트가 막 인기 있을 때 전국 공연을 돌았는데 다른 동네에서 부산 뭐 저 강원도 전라도 다 성공했는데 대전에서 망했슈.
그 난리치는 그 정말 인기 있는 공연이 충청도에서 망했슈. 왜 망했냐면 공연을 다 보러 왔는데 전부 점잖으니까 웃질 않더래. 2시간 내내 막 여기서 개그맨들이 난리치고 뭐 다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 근데 어떤 어르신이 그 공연을 보고 집에 갔대. 집에 가서 그 집 부인이 아유 어땠슈? 재밌구먼. 이걸로 끝이야. 현장에서는 한 번도 안 웃고 집에 와서 재밌구먼. 이걸로 끝이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특히 남자들이 참 안 웃어요. 왜 안 웃냐면 점잖다 그래서 안 웃어. 근데 점잖다란 말이 좋은 말인 것 같죠? 점잖다니 무슨 말이냐면 젊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젊지 않다는 건 뭐야? 늙었다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몸은 시간이 지나면 연세가 드시니까 저도 늙고 누구나 다 늙겠죠. 근데 생각조차도 늙으면 안 된다는 거지. 마음가짐이 늙으면 다 손해야. 그러니까 점잖다는 게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몸이야 어차피 세월이 지나서 그런다 치지만 생각하고 마음만큼은 점잖다는 건 별로 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자살이라는 게 말이죠. 누구한테 내 마음속에 응어리를 풀지 못해서 한순간에 휙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 불만, 내 고통, 내 걱정, 내 고민을 내 식구들한테 털어놓고 소주 한잔하고 소통하고 풀어놓으면 훨씬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지요. 근데 그걸 못 해주니까 이 순간 나는 세상에 필요 없는 인간인가 보다. 나 혼자 짊어지고 가자. 이러고 엉뚱한 생각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참 슬프게 합니다. 이 살인이라는 범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가 자살입니다. 타살이 아니고 자살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왜 처벌을 못하느냐? 그 범죄자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자살만큼 진짜 무섭고 큰 범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이가 먹든 세월이 지나든 어린이의 동심의 마음은 조금씩이라도 이제 끄집어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엄마 있는 분 손 들어서 엄마 있는 분 한 분, 두 분밖에. 야, 엄마 있어요? 엄마 있어. 어머니 있는 분 손 들어서 어머니. 있었던 분도 손 들어봐. 있었던 분도. 어머니. 아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아빠. 아버지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아버지. 오케이. 제가 왜 똑같은데 엄마, 어머니, 아빠, 아버지를 얘기하느냐? 엄마하고 어머니가요, 한 글자 차이인데 그 한 글자가 엄청 멀어요. 똑같은 엄마인데. 그죠? 근데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엄마는 친정엄마고 어머니는 시어머니래. 그것도 말이 돼. 엄마는 친정엄마고 어머니는 시어머니래. 시어머니 그만큼 거리가 있겠지. 그 한 글자가 엄청 크더라고요. 저도 아들 녀석이 29살인데요. 한 5년 전에 군대 제대하고 왔는데 군대 가기 전까지는 아빠라고 그러더니 군대 딱 가니까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근데요, 저도 모르게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그 전에 개그맨 이휘재가 그 녀석이 37살 때 했는데 37살 내 앞에서 제 아버지한테 아빠 생신인데 이러더라고요. 야 임마 너 내일 모레 40인데 아빠가 뭐니? 라고 핀잔을 줬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가 돼서 내 아들 녀석이 아빠 하다가 아버지 그러니까 왠지 거리감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아들아, 웬만하면 그냥 앞으로도 아빠라고 불러주면 안 되겠냐? 에이 아버지 내가 나이가 지금 있는데 어떻게 아빠라 그래요? 야 근데 내 느낌엔 아빠라는 소리가 훨씬 듣기 좋다. 아버지보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요, 저는 제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제 아버님은 11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임종을 못 봤어요.
어느 날인가 2009년도에 여성시대, 목요일날 여성시대라고 있는데 생방송을 말하고 있는데 전화를 무음으로 놨는데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뒷주머니에 꽂아놨는데 이상해. 그 뜩 끊었더니 바로 밑에 동생 녀석 이름이 뜨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방하는 걸 뻔히 아는데 이 녀석이 전화할 리가 없는데 뭔가 생방을 막 하고 얘기를 하면서 양인 씨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생방 끝나자마자 전화 걸었더니 아버지가 길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쓰러졌는데 119 대원이 와서 이 심장 충격기로 해서 돌아가시는 건데, 사실은 돌아가신 건데 이 충격기로 해서 심장만 살려놔서 말 그대로 식물인간이 됐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더 놀란 건 뭐냐면 사실은 그 5년 전에 폐암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폐암만 지켜봤어요, 저는. 근데 5년 지나면 다 왜 완쾌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완쾌됐나 보다. 그럼 진짜 동충하촌이 무슨 석청이니 세상에 좋다는 거 다 갖다가 해드리고 그래서 이게 약효가 있나 보다. 5년 지났는데 이게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길에서. 그 방송 끝나고 갔더니 그냥 이러고 누워 계시더라고. 그래서 종합병원에 한 달을 그냥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근데 숨은 쉬고 계시고. 근데 이제 더 가슴이 아픈 게 병원에서는 이제 중환자실이니까 침대 빼라고 자꾸 퇴원시켜요 그러고, 자식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소생할 것 같으니까 좀 더 있자고 하고. 근데 냉정하게 내가 봐도 소생의 여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당신도 힘들고 나도 또 그렇고. 그래서 아버지 그냥 편히 가세요. 내 어머니 잘못이에요. 했더니 그 소통 안 되는 아버지가 눈물이 양쪽으로 쫙 흐르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옮겼어요. 숨은 있으니까. 그 옮겨놓고 그날 지방 행사가 있어서 지방을 갔는데 행사하기 직전에 전화가 왔어.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임종하셨다고. 미치겠더라고. 딴 딸 아들이 그 몇 푼 벌겠다고 아버지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고 그 잠깐 새에 돈 벌러 갔더니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혼자 숨을 거두셨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근데 더 안타까운 건요,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버님도 황해도 분인데 경상도 사람보다 말이 더 적어요. 저랑 11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제 46에 돌아가셨는데 46년 동안 저랑 대화한 게 다 합쳐봐야 1시간이 안 돼. 숙제했냐? 학교 갔다 왔냐? 끝. 자라. 이게 끝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화한 걸 전부 모아도 1시간이 안 돼. 아들은 말 많이 하는 개그맨이고 직업이 딴딴한데 아버지하고 대화를 못한, 아버지가 말이 없으면 나라도 대화를 끌어내는 게 자식된 도리인데 그것도 못한 것 같고. 미치겠더라고. 어머니 혼자 계셔요. 지금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그래도 또 불안하니까, 아버님은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저도 멀리 살다가 어머님 바로 옆으로 왔어요. 바로 길 하나 건너 살아요. 우리 어머니가요, 역시 황해도 분인데 올해 80이시거든요. 양쪽에 다 인공관절하고 떼뚱떼뚱 하시는데도 갯바다에 가서 굴을 캐와요. 그렇게 바다를 좋아해. 굴 조개를 그렇게 캐와. 근데 맨날 죽는데 내가 다음 달까지 살지 모르겠대. 그러면서 벌써 한 12년 살고 있어 지금 계속. 계속 살고 있어. 죽겠대. 이걸 굽히질 못하겠대. 근데 갯바다에 가서 어떻게 굴을 캐? 그렇잖아요? 갯바닥에 이렇게 캐? 이거 앉아서 캘 거 아니야. 굴을 한 자루씩 따다가 묻혀주고 어리굴도 쳐주고 맛있게 먹죠. 근데 우리 엄마가요,
저도 이제 엄마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니까 먼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엄마 그러니까 또 엄마도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엄마가 참 잘 울어요. 진짜 잘 울어. 얼마 전에 어버이날 손주 녀석이 알바해갖고 알바 탔다고 초밥 있잖아요. 그 일본식 초밥. 그 초밥을 서울에 아주 잘하는 집을 모시고 갔더니 그거 반쪽 딱 베어 물고 울더라고. 네 아버지는 먼저 갔는데 나 혼자 이런 호강을 받아도 되나? 내가 거기 있는 거 다 먹었어. 울면서 다 먹었어. 진짜 배우야, 배우. 이마트 갔다가 피자 한 판, 냉동 피자 이렇게 해서 렌즈에 데워 드시라고 갖다 놓잖아? 그거 한쪽 먹으면서 또 울어. 네 아빠는 먼저 갔는데 나 혼자 이렇게 호강을 받아. 그 한 판은 다 잡숴. 다 잡숴. 네. 너무 잘 울어.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오늘 주제가 울면 살고 웃으면 행복하다 아닙니까? 우리 아버님들, 남자분들 우는 것도 안 해. 예. 근데 이 웃음과 울음이요 작용이 똑같습니다. 우리 왜 2차 대전 때 나왔던 몰핀 아시죠? 아버님들 모르핀 주사 그 진통제 그 모르핀보다 4,000배가 효과가 있는 게 엔돌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엔돌핀이 약이 아니고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자가발전 성질이에요. 근데 이 엔돌핀이요 웃으면 엄청 나와요. 그리고 울어도 똑같이 나와요. 울어도 웃을 때랑 똑같은 엔돌핀이 형성이 됩니다. 그 엔돌핀이 쓸데없는 세포와 병균을 몸 안에서 다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 웃는 게 채신 없다면 우세요. 저는 요새요 저도 이제 그 요법 중에 하나 비밀을 알려드리면 저는 이제 웃기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웃기잖아 남들한테. 많이 웃기는데 정작 나는 잘 못 웃어. 왜냐면 나를 웃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남은 잘 웃겨주는데 내가 못 웃어. 그 제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뭐냐? 혼자 제 방에서 울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단필충에 소개됐던 슬픈 사연 뭐 이런 것들 제가 모아놨어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그걸 펼쳐놓고 읽으면서 울어요. 한번 쫙 울고 나면 속이 그렇게 개운해요. 아마 우리 인생 저보다 더 많이 사신 선배님들 계시니까 아버님 어머님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 한번 휘 하고 울고 나면 속이 왜 개운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셔야 돼요. 진짜로. 웃는 게 채신 떨어지고 모양이 빠지면 혼자 정자나무 밑에 가서 골방에 가셔도 우세요. 예. 울어야 내 건강 내가 지킵니다. 남들 보기 민망하면 혼자 가서 우세요. 저는 제 골방에서 제 방에서 아주 잘 웁니다. 제 별명이 울보예요. 울보. 예. 아까 제 어머니 말씀드렸죠? 피자 먹다가도 울고 초밥 먹다가도 울고 우니까 엄청 건강해요. 예, 식사량도 엄청 많고 맨날 뭐 내년에 죽을 것 같다는데 진짜 건강해요. 근데 느꼈어. 이 여자들 확실히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있구나. 웃기도 잘 웃지만 울기도 잘 울어. 어머님도 분명히 보세요. 시집살이 독하게 겪은 사람일수록 오래 살더라고. 시어머니가 독할수록 오래 살아. 왜? 많이 울어서.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한테 감사해야 돼. 응? 아궁이에서 불 때다가 울고 부엌에서 울고 밭에 가서 울고 이게 남몰래 흘린 눈물이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도요. 이 눈 안에 불순물들이 울면 눈물 타고 다 빠져나간대요. 나쁜 기운들이.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 거야. 그 속도 후련해지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울면 까먹었어 벌써. 울면 웃으면 예. 자, 이제 돌아가셔서 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울 사람. 울어야 돼. 아버지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웃을 사람 손 들어봐. 웃을 사람.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 정도로 있으면 아주 저는 오늘 여러분과 얘기한 게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자,
자, 절대 채심 없는 거 아니고 웃거나 울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잘 지켜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끝으로 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제가 또 이 생긴 것답지 않게 시를 참 좋아해요. 예, 이 시를 보면 아마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살아온 인생과 어쩌면 저렇게 똑같냐 하실 거야. 이게 대추 하나리라는 시인데요. 장석주라는 시인이 쓴 건데,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그동안 많은 시름과 고민과 고통과 고생 속에 살아오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대추랑 인생이 똑같죠? 그죠? 비바람도 맞고 애들도 속썩이고 남편도 속썩이고 하지만 잘 버텨오셨어요. 자, 잘 버틴 인생, 더 남은 시간도 더 행복하시고, 또 그 행복한 방법, 불만을 버리시고, 불만 버리시고 울거나 웃으시면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hank you. I love you. Come on.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놀아봅시다. Let's go. 내게 그런 핑계대지만 입장 잡고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난 웃을 수 있네. 혼자 믿는 법을 내게 가르쳐준다면, 농담처럼 진담인 듯 건넨 한마디, 안개고 바다발 속에 숨겨둔 편지야. 안녕이란 두 글자만 깊게 새겨서 다같이 이렇게 시간이 나를 떠날 줄은 몰랐어. 아무런 준비도 없는 내게 슬픈 사랑을 가르쳐준다면 난 핑계를 대고 있어. 지금 여러분 한번 달려가 볼까요? Let's go! 잊지 못한 이 속에 그 나이는 잊지 못하네. 너랑 레인코트에 감은 눈동자 잊지 못하네. 따뜻하게 쏟으면 검은 우산을 받쳐주나. 내리는 빗방울 바라보면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한 이 속의 여인, 그 여인은 잊지 못하네. Come on! 어느 밤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 될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는 노래해. 앞머리 새처럼 그냥 잠시라도 내 안에서 함께해서 찾고 싶어서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지지만, 그렇다고 다시 어제처럼 혼자이긴 싫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히든싱어 김건모 편에서 1위를 차지한 나무필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보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보신 분들 소리 질러! 어머나 어머나 보셨구나. 좀 더 신나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왜 이럴까는 누가 좀 알려줘라. 왜 자꾸 허구한 친구를 빠르고 나가는지 모르겠어. 오늘은 또 어디서 누구를 또 만나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뻔뻔히 같아. 오늘 밤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 될 것처럼 혹시나 길을 다해서 죽어도 오래해 엄마의 생처럼 그냥 끝이라도 내 안에서 함께한 사람 찾고 싶어서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지지만 그렇다고 다시 어제처럼 달리기 시간상 여러분 박수! 꽃바람 꽃바람 내 인생아 인생이 이란 놀러가는 거야.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사는 재미야. 걱정하며 살지 말자. 뒤돌아보며 어느게도 많았던 이 열받아 고마운 세월인가. 꽃바람 꽃바람 내 인생아 하루하루 선물 같구나. 꽃바람 꽃바람 내 인생아 인생이 이란 놀러가는 거야.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사는 재미야. 걱정하며 살지 말자. 뒤돌아보며 어느게도 많았던 이 열받아 고마운 세월인가. 꽃바람 내 인생아 하루하루 선물 같구나. 뒤돌아보며 어느게도 많았던 이 열받아 고마운 세월인가. 꽃바람 내 인생아 하루하루 선물 같구나. 하루하루 선물 같구나. 자, 마지막은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와 함성.